자, 최근에 본 무협 영화 중에 단언컨대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가장 무협지스러운 작품을 꼽으라면 이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목각 인형을 조종해 상대를 살해하는 전무후무한 살수. 다리에 원반 틈날을 회전시켜 추풍낙엽처럼 무리민들을 학살하는 살수. 허수아비인가 투명인간인가 검을 삼키고 무리민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괴수. 그야말로 멧돼지 얼굴에 검술에 달인 괴수까지. 야, 서극의 족산 이후 가장 무협지의 상상을 그럴듯하게 묘사한 영화 추선입니다. 영화는 대죽봉의 세자 장소봉과 장문인의 딸 영아가 꿈같은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요게 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장소범의 상상. 제자들 중에 제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범이 하는 일은 식사 담당이에요. 대죽봉의 사부는 뻑하면 소범의 내공 수련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练得怎么样了？第一层练得差不多了。来，为师试试。 영아는 소범이 사부에게 혼날까봐 사부 몰래 소범을 도와줍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합세 소범의 내공 버티기를 거들어주는데요. 갑자기 내공이 상승한 소범 때문에 놀란 사부가 재차 내공을 강화시키자 버티던 소범의 몸이 힘들어지면서 내공이 엉덩이로 배출되면서리 내 내공 냄새나. 사부의 내공에 밀려 제자들 모두가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러자 사부의 딸 영아가 소범의 내공 수련 개인 교습에 나섭니다. 남몰래 영아를 사모하는 소범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 그런데 호흡으로 내력을 모으던 그때 소범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범과 영아가 알게 된 건 정확히 10년 전. 두 사람은 10년 전 소범을 발견했던 장소로 이동합니다. 10년 전 소범이 친구들과 함께 난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주변에선 한 고승과 검은 개인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괴인의 장풍에 날아가는 소범과 친구. 소범은 일주일을 싸우는 고승과 개인의 혈투를 숨어서 지켜봤는데요. 무공에서 밀린 괴인은 어린 소범을 이용해서 독공을 펼치고 결국 고승은 소범을 구하려다가 독충에게 물리고 맙니다. 고승은 곧바로 혈도를 잡아 독을 다스리는데 고승이 괴인을 제압하는 순간 괴인의 입에서 터진 전설의 무공 술법 신검오리진. 가까스로 노승의 천은궁법이 신검오리진을 막았지만 마을은 쑥대밭이 돼버린 상태. 소범의 부모가 신검오리진에 희생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대죽봉 사람들과 어린 영아가 마을에 도착. 홀로 남은 소범을 제자로 받아주면서 같이 살게 됐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대죽봉을 비롯 7개의 문파가 연합한 청운문의 사부들이 모인 옥청전. 사부들은 비무대회를 개최 차기 청운문을 이끌 인재를 뽑을 예정인데요. 정작 각 문파의 제자들은 비무대회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청운문 내 최고의 무공과 미모까지 겸비한 소죽봉의 육설기를 훔쳐보는 것. 그러다가 도반들의 짓궂은 장난에 소범이 혼자 발각당하고요. 마치 아미파 같은 소죽봉 여인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요. 육설기는 같이 훔쳐본 사람들을 대하고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절대 도반을 팔지 않는 소범은 오히려 넉살 좋게 육설기한테 훈계까지 합니다. 그러자 육설기는 소범의 몸에 아주 독한 짓을 해버립니다. 잡아도 끝이 없는 소양충. 사형들이 소범을 기름솥에 튀겨버리려고 하는데요. 때마침 영아가 나타나 위기의 소범을 다시 구해줍니다. 아, 영화만 보면 설레는 소범. 영아. 아니, 이건 너무 빨라.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영아는 사부녀의 비기를 훔쳐서 소범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에 소범은 남몰래 사대 비기신법을 운용하던 중 10년 전 고승의 천은공법이 합쳐지며 고승이 남겨둔 목걸이에서 강력한 마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此柱危害极大，找个山谷悬崖扔下去。 10년 전 고승의 마지막 유언. 愿不愿叫我声师傅？不能在他人面前修炼。 독충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고승은 남은 진기를 모두 소범에게 주입해주며 소범을 마계로부터 구할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고승사부의 마지막 유언대로 사열주 목걸이를 깊은 계곡에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는 원숭이 한 마리가 소범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사열주 목걸이를 가로채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숭이한테 쫓기던 소범은 벼랑에서 추락! 깊은 물속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러자 천길 물속 바닥 신비한 푸른빛이 마치 소범을 흡수할 듯이 빨아당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자 갑자기 셀주 목걸이가 붉은 빛을 뿜더니 푸른빛의 힘을 역류 소범을 육지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원숭이란 놈이 사열주 목걸이를 뺏겠다고 소범의 팔뚝을 물어버리고, 그때 사열주가 소범의 상처에서 흐른 피를 흡수해버리더니 물속 푸른빛 바닥을 뚫고 나오는 몽둥이가 하늘을 솟으며 멀건 대낮에 먹구름 천둥을 몰고 오면서 사열주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몽둥이와 합치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에 청운문 사부들은 비상이 걸리고 마교의 종주까지 이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합쳐진 몽둥이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는데요. 어휴, 아슬아슬했어. 정신 차린 소범이 몽둥이를 감정할 때 양아치 원숭이는 숨 넘어가기 직전 나 같으면 꼴 좋다 했을 텐데 착한 소범이는 결국 구해주는데 곱게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복면 자객이 등장. 몽둥이를 같이 도주하려 하고 소범이 자객의 발목을 잡고 버티는 사이 어디선가 혜성처럼 육설기가 등장. 자객의 길목을 막아섭니다. 다급한 자객은 소범을 방패삼아 육설기의 칼날을 막아서는데 육설기의 칼날이 소범에게 돌진할 때 때마침 영아의 소매자락이 육설기의 칼날을 제지 아슬아슬 소범은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영아와 육설기 합공의 자객녀는 암기를 뿌리며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육설기가 자객을 추격하지만 끝내 자객 검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객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대죽봉 소범의 거처에 한 소녀가 침투합니다. 소녀는 들어오자마자 몽둥이를 훔치려는데 소범의 잠버릇이 곱지 않아 몽둥이를 손에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가까스로 몽둥이 득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요. 오이? 이번엔 몽둥이가 제멋대로입니다. 몽둥이가 예능을 알아. 발냄새 발차기까지 당하는 소녀. 뚜껑 열린 소녀가 칼을 뽑았더니 이번엔 몽둥이가 자동 경호 시스템을 발동. 소녀를 수면 모드로 소범 곁에 재워버립니다. 你怎么会在我床上？我一姑娘家听白姑跟你睡了一晚上，你得赔偿我。 간밤에 그렇게 당하고도 소녀의 목적은 오직 몽둥이뿐. 하지만 몽둥이는 소범이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애꿎은 소범이 따기를 흘리고 돌아섭니다. 자, 청호문 비무대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날 사부는 소범에게도 출전 자격을 주는데요. 参加七脉比武，大伙儿要精神点。我也要去啊！ 사형들이 소범을 장난스레 치켜 세워주고 사부는 한술 더 떠서 소범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데요. 그때 청운문판에 다른 제자 경우가 나타나 소범을 도우며 대죽봉 전체를 무시하자 都欺负小白， 영아가 나서서 경우를 상대하고 또 그때 경우의 사형 제호가 나타나 마침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데요. 오호라. 精于年少， 이 제호라는 도반은 영아가 흠모하는 사내였던 것. 소범은 오늘도 허드렛 일을 하다가 간밤에 함께 지낸 소녀를 발견하는데 사실 소녀는 소범을 노리고 있었는데 근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몸을 감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건 키스가 아닙니다. 입막음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일편단심 몽둥이. 我出门的时候还带了呀。你一个大男人家出门不带棍儿。我不是， 따기가 춤이네, 춤이. 자, 그러다가 소범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남몰래 짝사랑하는 영아가 제호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아, 시련의 아픔이 몰려오는 소범. 영아,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준 거야? 소범은 벼랑 끝에서 한많은 고백을 날려봅니다. 근데 엄한 사람이 그걸 들어. 谁喜欢我？谁喜欢我？我们都喜欢你。站住！我就喊了一句，怎么这么多人追我？ 그러다가 쫓기던 따기 소녀와 합류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동굴에 숨어들게 되는데요. 他们为什么追你啊？刚刚听到有人在山顶上喊喜欢你，
你别误会，我心里已经喜欢一个 역시나 人。 소녀의 목적은 몽둥이죠. 하지만 몽둥이는 요지부동. 神呢？什么时候跑这边来了？听你讲话，那边听不清楚。我心里一直把他当做最亲的人。说是不是因为我一直都没有？ 몽둥이 덕분에 예능이 좀 됩니다. 我在练功啊。哦，从小到大，我心里头只有他一个功夫。每次我被师傅骂，他都会维护我。我把他说睡着了。这烤兔子呢？ 소녀는 독한 마음을 품지만 너무 착해 빠진 소범. 결국 소녀는 소범에게 마음을 열게 居然 되면서리 跟我娘烤的一个味道，饿了好久。我娘割她的肉给我吃。 换回我爹娘的性命，我一定会这么做的。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범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10年前被人杀害了，刚上青云门的时候，也想过报仇。与其去恨一个不知道在哪儿的仇人，现在身边的人，你怎么这么容易相信别人？因为我看你像个好人。 자, 그리고 청운문 7대 문파가 대진을 정하는 날 뭐 단연 육설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제자들에게 밀려 육설기에게 안긴 또 장소범. 요놈 요거 상습범이네. 육설기는 아미파 주지약 성격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대진표를 담은 구슬이 뿌려지고요. 청운문 각파의 제자들이 구슬을 잡는데요. 문제는 소범이 경공을 못해서 구경만 했던 것. 你怎么不抽？ 소범이 바닥에 떨어진 구슬을 잡으려는데 육설기가 자신의 구슬을 튕겨서 대진표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哪一个弟子抽到第1号了？ 덕분에 1번이 된 장소범은 1라운드 부전승에 오르는데 육설기가 구슬을 바꾼 为 이유는 什么把1号让给我？轮空取胜，对我来说是耻辱。 아 독해. 자, 드디어 비무대회가 시작되고 청운문의 사부들과 제자들이 비무장 주변에 날아듭니다. 会武开始。 육설기는 뭐 순식간에 한 명 제껴버린 상태고요. 대죽봉 제자들도 여러 참가했는데 이거 뭐 출전한 족족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을 가르는 극강의 검수를 시전하는 육설기. 그런데 육설기의 몸 상태가 정상이 往 아니었습니다. 后的比赛，你还是放弃吧。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육설기. 此药可在危机时救你性命。 大主峰张小凡向楚师 그리고 다음날 소범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률이 너무 없는 경기였어. 사형 한 명만이 소범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성치스럽다. 자, 소범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기절해버린 상대.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누운 몽둥이. 이 결과를 모르는 사부는 대죽봉 제자들이 패배한 소식에 분노하는데요. 可是我胜了。你说什么？ 다음날 육설기와 영화의 대결이 펼쳐지고 소범은 청운문 내에서 늘 자신을 보살펴준 고수 경우와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와 육설기는 경합을 벌이는 듯하지만 결국은 육설기의 우위. 그리고 소범과 경우의 대결은 놀라울 정도로 무공이 늘어버린 소범의 절대 우위. 소범을 얕잡아본 경우가 이를 갑니다. 这次我不让着你了。 하지만 몽둥이와 하나가 된 소범의 무공은 이제 절대 고수급. 경우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소범은 승부에서 이긴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소범은 몽둥이를 던져버리는데요. 육설기와 영화의 결투에서 육설기가 이기면서 결국 수감과 육설기의 결승전만 남은 상황. 대죽봉 사부는 갑자기 일취월장 무공이 늘어버린 소범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到底是怎么来的？ 소범을 때리는 사부. 하지만 그건 사부의 소범사랑법이었죠. 那一掌，你又传给他多少年的功力啊？ 나 좀 때려줘. 그날 밤 소범이는 원숭이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요. 그곳엔 심하게 부상을 입은 육설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부가 준 응급약을 찾는 육설기. 하지만 물에 녹아버린 약. 소범이 약이 희석된 물을 손으로 떠서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是你。 转过去。 무리한 연공으로 신맥이 손상된 육설기. 要不之后的会武你就别去了。我的命是师傅的。 문파의 명예가 무엇이기에 결승을 하루 앞둔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결승이 시작되고 소범은 육설기를 걱정합니다. 你的伤有没有好？住口！ 아니나 다를까 몽둥이 없는 소범은 육설기에게 아작이 나는데요. 너무 맞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장소범. 그러자 육설기가 검을 뽑아 장소범을 공격하고 어디선가 몽둥이가 나타나 육설기의 검을 막아내는데요. 그리고 몽둥이 스스로 기운을 뿜어내며 육설기를 걷어내는데요. 몽둥이 덕분에 상처까지 싹 없어진 장소범. 몽둥이는 거침없는 신공으로 육설기를 공격하고 하늘로 솟구쳐 내려오면서 육설기를 향한 필살기를 펼치는데요. 야, 소범이 내려오다가 육설기에 코피를 봤잖아. 너무 안 된 모습. 이대로 가면 육설기 죽을 판 소범이는 몽둥이를 치워버리는 수밖에. 그러자 육설기도 칼을 거두고 장법으로 소범이를 공격. 결국 육설기가 비무대의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청원문 제자들이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기 울음소리에 말에서 내려 숲속을 뒤지던 제자들. 알고 보니 그건 마교 고수가 파놓은 함정. 마교 인형 술사는 인형으로 인간을 조종해서 같은 편을 사륙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캐릭터 죽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쪽에선 낙엽 속에서 tum지방패 마교의 살수가 나타나 청원문 사람들을 추풍낙엽처럼 베어버리고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허사비 같은 괴수가 사람들을 몸으로 삼켜버리고, 뭐 멧돼지 야수 그 자체인 검술고수가 청원문 무사들을 무배듯이 사륙해버렸습니다. 야, 이들은 모두 마교 종주의 수하들인데 멧돼지 빼고 정말 끝내주는 캐릭터들인데 아쉽게도 저렇게 개폼 엄청 잡아놓은 그 이후 별 활약이 없다는 거죠. 저들 한 명씩 소범을 깨트리는 장면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아무튼 청원문 7대 사부들은 육설기와 결투에서 혼자는 장소범 내력에 마교의 기운이 있는지 점검하는데 真气纯净，不似魔教功法。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장소범. 그리고 소범의 몽둥이를 조사해보려는데 이게 안 땡겨지냐. 누가 땡겨도 몽둥이가 꼼짝이 없자. 사부 중 한 명의 장소범을 마교 사람으로 몰아버리는데요. 그때 마교의 습격 소식이 들려오고 数人被杀， 청문은 일단 장소범을 묶어 감시하게 되는데 그런 장소범을 구출하는 자가 있었으니 주구장창 소범의 몽둥이를 노리던 소녀 벽요. 벽요는 약을 뿌려서 사람들을 혼절시키고 소범에게 날아와 매달립니다. 일단 기절시켜서 소범을 옮기는데 몽둥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这次我是为了救他。 이상하게 설득당한 몽둥이. 기분이 좋은 거야. 통통 튄다 너. 그리고 벽요는 소범이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엔 마교의 고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하물며 종주까지 소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소범의 몽둥이를 땡기는 마교 종주.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범의 주문에 곧바로 몽둥이가 돌아오고요. 爹， 아버지! 你把他收入门下吧。哎，你不说你是通天风侍女吗？ 傻瓜， 사실 마교 종주는 벽요에게 소범을 죽이고 몽둥이를 가져오라 명령했던 것. 종주가 벽요를 공격하자 장소범이 종주에게 맞서는데요. 분위기와 달리 이 장면은 꽤 예능감 있게 연출됐습니다. 제 아무리 몽둥이의 위력이 세지만 상대는 마교의 종주. 위기의 순간 청원문 사부들이 나타납니다. 我们弟子屡遭杀害，定是你们所为，见朕！ 검진! 청원문의 검진! 와,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부들과 함께 온 영화와 육설기가 벽요를 공격하는데요. 사람의 진기를 빨아먹는 개수한 멧돼지 고수, 그리고 허수아비 고수와 인형 조종 고수까지. 자, 이제 마교와 청원문의 피할 수 없는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청원문 검진의 위력을 감상해 보실까요? 도열했던 청원문 검사들은 수십 명이 뭉쳐 회오리 같은 세력을 형성. 종주를 공격하면서 거대한 산까지 뚫어버리는데 하지만 상대는 마교 최고수. 종주는 가볍게 검진을 부수며 청원문 검사들을 부숴버립니다. 그 시간 육설기가 벽요를 향해 던진 검은 장소범이 막아서는데 오히려 벽요가 장소범을 밀치고 자신이 검을 맞아버립니다. 그러자 장소범의 육설기의 마지막 필살기를 막아줍니다. 그때 마교 종주의 너무 단순한 필살기 먹구름 신공이 펼쳐지자 사부들이 반격을 하는데요. 으이? 신검어의 진이면 10년 전 장소범의 부모를 죽인 괴인이 펼친 무공. 왜 하필 사부들이? 마왕의 핏빛 마공에 신검 어레진마저 밀리는 상황. 사부들은 손을 바꿔서 가까스로 마왕의 공격을 막아보지만 역부족. 결국 진법은 파괴되고 장소범이 마왕의 공격을 막아서는데요. 사부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범에게 진기를 몰아주고
장소범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썰주와 마왕의 마기 그리고 사부들의 진기, 어릴 적 고승이 심어준 천음신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내공을 순식간에 득템한 장소범. 그 기운에 마왕의 괴물 수하들이 녹아내리고 마왕마저 한 발 물러나게 되는데요. 凡是你青云门弟子，青云门就早毁在他手里。 그렇게 마교 종주가 도망친 상황. 하지만 장소범은 마기가 발동, 복수심이 극에 달해지는데요. 藏庙尊全罪人，法宝放他出去，天下必乱啊！ 사부들은 훗날의 재앙을 없애려 소범을 공격하지만 이미 범접 불가 신의 경지 장소범의 무공에 사부들은 무참하게 당하고 맙니다. 你要杀我！ 그 과정에서 대죽봉 사부까지 위험에 처하자 영화가 장소범의 공격을 막아서면서 영화는 눈깔이 돌아버린 장소범의 이름을 부르고 애절한 스킨십을 통해 다시 순박했던 장소범을 소환시키는데요. 我们该回家了。 눈빛이 돌아온 소범을 보고 쓰러지는 영화. 소범은 자신이 저지른 소행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때 육설기의 사부가 아미파 멸절같이 독하게 장소범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今日之事，我一人承担。 육설기는 장소범에게 살검을 날리는데요. 그 검을 대신 맞아주는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대죽봉 사형. 하지만 육설기는 장소범을 재차 공격하고 이번에도 그 검을 막는 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부. 육설기는 몸을 날려 재차 장소범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장소범은 반격은커녕 피하지도 않고 운명처럼 육설기의 검을 받아들이는데요. 목을 관통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육설기 역시 인간이었던 것. 아슬아슬 비껴간 칼날. 핏방울은 몽둥이에 떨어져 다시 몽둥이는 깨어나고 장소범은 청운문을 떠나게 됩니다. 다친 벽요를 품에 안고 말이죠.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육설기마저 미소 짓게 하는 장소범을 회상하며 영화는 끝이 其实 납니다. 你生气的时候不好看，你为什么不笑一下呀？ 다 좋았는데 마교 종주 무공이 너무 단순해서 아쉬웠던 영화 주선이었습니다.